자, HLB 그룹주들을 보면 이 넥스사이언스가 전형적으로 급락을 했고, HLB 성명과 그냥 지켜주고 있고, HLB 제약도 잠깐 위험한 자리까지 왔어요. HLB 테라피틱스는 대바닥권에서 반등해주는 분위기고, 이수영님 어서 오세요. 로터스는 급락을 했는데 일단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 메자닌 같은 거, 이 발행한도 좀 늘리려는 자금 조달하고 하려는 기사들이 좀 있죠. 이렇게 로터스가 이제 메자닌 발행도 증액을 하고 자금 조달도 좀 나서려고 하고, 황금 낙하산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 낙하산 제가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퇴직할 때 좀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외에 이제 좀 돈을 좀 더 주는 거, 그죠? 퇴직금 외에 이제 이런 그 황금 낙하산 조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그렇게 악재로 발행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크게 떨어졌으리나 여기 하나하나 볼 건데, 지금 나노코박스 관련 얘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나오고 있어도 의미는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나노코박스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지금 나노젠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항상 이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는데, 그런 영상이나 기사는 참조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나노코박스가 이런 길을 걷고 있구나, 나노젠 회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좋고, 베트남 정부도 나노코박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정말 중요한 건 추세예요, 추세.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넥사가 급락을 했죠. 10% 밀렸어요, 오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이 친구는 20개선 계속 깨려고 할 때 계속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게 계속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못 들려주고. 근데 저번 달에 깼죠. 저번 달에 깨면 살짝 20개선 찍고 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얘를 못 돌려놓으면 계속 떨어져, 이렇게 쭉. 그동안 10% 급락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10% 급락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영상 올려줬더니 싫어요도 찍히고 제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추세를 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3,500원짜리가 35,000원을 갔는데 여기서 20개선 깼다. 근데 여기 이거를 아직도 지금도 막 괜찮다고 좋다. 물론 5년 10년 기다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5년 1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제 영상 잘 보지도 않고 제가 이걸 실드 쳤다가, 실드 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언제 실드 쳤어. 오히려 20개선 깨면 큰일 난다고 맨날 경고해가지고 욕먹는 판국에, 그죠? 20개선 깨면 되게 큰일 난다고 맨날 욕을 먹는 사람이 거꾸로 제가 실드를 쳤다네.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래. 어쨌건 차단시켰어요. 어쨌건 20개선 깨면 왜 위험하냐면, 항상 우리가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 유지를 할 때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뚫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신인한테 설명 드릴 때 어떤 종목이든지 바닥에서 20개선 돌파 안착 해주면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그랬죠, 그죠? 오르라님 매수타는 굉장히 잘 잡으신 건데요.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게 잡으셨다. 굉장히 잘 잡으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20개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기서 왜 깼지, 왜 떨어졌지 의미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실적인데 도대체 오늘 왜 신저가로 왜 찍은 68,600원을, 그죠? 아무 이유 없어요. 3달 전에 깼잖아요, 20개선. 그럼 추세를 깬 거예요. 그럼 누가 깼냐면, 외국인이 깼든 기관이 깼든 누가 깬 거예요.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실적 선반영. 실적은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 모양이지? 삼성전자니까 믿고 기다리면 큰돈 법니다. 큰돈 벌겠죠, 그죠? 어차피 삼성전자인데 매달 꾸준히 모아가거나 그러면. 근데 내가 스윙이나 단기로 들어가거나 고점에서 물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5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20개선 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다시 20개선 돌파해 주지 않는 한 잘 못 올라가요. 어떤 뉴스도 필요 없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디고, 뭐가 어디고, 반도체가 어디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이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 5주선을 아예 못 돌려놓고 있죠. 누군가가 사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얘를 올려놔야 돼. 못 올려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오하향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메모리에 보험 오는가, 영업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 의미가 있어? 수급이 깨졌는데.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는데. 자, 그러니까 넥스사이언스가 예전부터 5선을 계속 깨놓고 있죠. 계속 깨놓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대고 베트남 정부 어떻고 뭐고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왼쪽 산, 오른쪽 산. 오른쪽에 승하게 반등하니까 또 거봐,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뭐, 저 언제 이직해서만 안 깼나면 된다고 그랬지. 깼잖아요, 그죠? 그 앞전에 10배가 올라갔는데, 10배가 올라갔는데, 물론 20배도 가요. 10배 올라가고 떨어졌으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얌얌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려면 떨어지고 조정 거치고 충분히 눌린 목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한번 못 치면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자, HLB를 보시게 되면 역시 HLB도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추세는 하향 중인 거예요, 엄연히. 이걸 우상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하향인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는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누군가 지켜주는 거,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저점을 지켜주는 게 뭔 의미냐면,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안 떨어지죠. 저번 때도 안 떨어졌죠. 그럼 누군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나는 아닐 것 같고, 개인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지켜줬다. 그럼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2달간 지켜줬다면 이번 달에도 지켜줄 확률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다행히 그래도 지금부터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HLB 같은 이때 시켜서 깼죠, 이때. 이때 깬 거예요. 이때. 어쨌거나 이 점이 좀 다행인 거고, 주봉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을 못 해놓긴 했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가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격이 모이고 있죠, 이렇게. 이게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한 방에 빵 뚫었다. 그럼 이제부터 HLB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왜? 누군가가 이걸 받쳐준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심하게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 제넥신인데, 자, 월봉에서 누군가가 2달 동안 바닥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전저점을 히트 안 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바닥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요거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다음 달에 지켜준 것 같아요. 그럼 또 깼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안 지켜준 거예요. 매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세가 또 나오죠. 또 깼죠. 또 깨고 또 깼죠.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죠, 주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2달간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켜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우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이 가격대는 잘 받쳐주는 거예요.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요게 다행이다는 거예요. 요거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주봉에서 어쨌거나 좀 추세 전환을 이번 주에 해줄 것도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일단 일봉에서 밀리기도 많이 밀렸어요. 이거 엄청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앞으로 가서 이제는 이 다중바닥 속에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이 밀렸어요, 밀리기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지금. 이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리스크예요, 이게. 그러면 공매도도 좀 많이 나왔으려나? 공매도 문제 걱정돼요. 많이 나왔네, 얘기죠? 공매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20%대. 굉장히 리스크가 됩니다. 그죠?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가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라, 일단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좀 잘 지키고 있어서 이건 다행인데, 주봉에서는 추세전이 돼 있고, 일봉에서는 역시나 다중바닥을 지켜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외국인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데도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 누군가 잘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금액 크면 손절하기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금액 크게 들어갔다면 이 손절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요. 그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사야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HLB 월봉 바닥 온 것 같아. 솔직히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긴 해요. 맞아. 공매도가 외국인이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물량을 내놓거든요. 근데도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 그럼 어쨌거나 개인분들이 받쳐주든 누가 받쳐주든 누군가는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인데 공매도가 너무 심한 게 좀 문제가 되고, HLB 생명과 공매도 좀 먼저 볼게요. 이걸 보면 9%대 만만찮아요. 제약바이오주에만 공매도를 하나 어쨌거나 그리고, 그래도 역시나 다행히 여기 중요하게 지켜주는 이 자리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다행히 좀 지켜주고 있고, 추세는 우하향이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아직은 이전 저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져서 이게 다행이에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것만 다행이에요. 지켜주기만 해도 이게 이격이 모이게 돼요. 지켜준다는 얘기는 누군가에서 매집한다는 흔적이 되거든요. 돌파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황이 괜찮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다중바닥권이죠. 이렇게 다중바닥권이고,
역시 옆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넥사 얘기할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솔직히. 저도 항상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절대 떨어진 사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영상을 찍는 게 올라가기를 바라서 찍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영상을 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말씀을 해드려야 이제 손절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깼다는 거. 이게 HLB 제약도 정확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때 20개선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여기. 큰일 난다. 주문했잖아요. 그죠? 이때 가격이 20개선 가격이 14,000원이고 지금 10,000원이거든요. 여기서도 4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서. 어쨌거나 아직은 그래도 전저점 지켜주고 있는데 HLB 제약도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아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주봉에서 추세전환 못 해놓고 있죠. 또 돌아나가 줘야 되는데 이전 저점 깨면 더 무너져요, 더 이렇게. 그래서 HLB 그룹주들 전체가 지금 전부 다 총체적으로 약간 난공인 상황이고, 일봉에서는 이제 다중바닥권에 있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안 들어와요. 자,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용우님 어서오세요. HLB 테라피틱스는 근간에 기간이 좀 받쳐주거든요, 이 친구. 이렇게. 기간이 좀 받쳐주죠. 투신 기간 쭉 받쳐주는데, 제가 기간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HLB가 HLB 테라피틱스를 인수한 가격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깨지 않을까? 깨면 큰일 날 거야. 아마. 근데 깨면 큰일 나, 진짜. 깨진 않아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핑크님 어서오세요. 바닥 다지지 않나 생각해 보고,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전환 못 해놨는데 대바닥권에 있지 않나? 이 정도면. 그만 좀 떨어져라. HLB 테라피틱스도 진짜. 그죠? 그래서 하신 분들 진짜, 아유, 좀 속 답답하게.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약간 이제 돌아가 주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240에서 드디어 이제 옆으로 조금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이런 상태라 지금은 좀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전 저점 깨는 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깨면 큰일 나요, 11,100원. 11,100원이 매수 타이밍 이거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역시 주봉이죠. 주봉에서 이때 5선 깨는 게 조금 그리더니 계속 깨나요. 주봉에서 5선 깨놓더니, 그죠? 아, 여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님 축하드려요. ONX 8% 다행이네. 자, 노터스인데, 노터스가 결론적으로 보면 주봉에서 5주선은 지켜냈어요. 5주선은. 지켜냈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것도 또 분이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 정도에서 저는 한 80% 날려요. 80%. 더 올라가든 아니든, 정고점 근처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20%의 주봉에서 5선 안 깼으니까 이제 들고 있어 보는 거죠. 앞으로도 5선 이틀하면 안 돼요, 종가상. 잘 들고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꽤 올라왔어요. 이거 말씀드린 지가 벌써 이때부터인데, 많이 올라왔죠, 벌써 이때. 여기라고 시작해도, 그죠? 벌써, 오늘 10%, 17%에다가 오늘 7%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라,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일봉에서 21선 근처가 매수 타임이죠. 뭐 여기서 매수했으면 계속 수익권이겠네. 지금도, 그죠? 요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는 지금도 들고 있다. 21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수급표랑 잠깐 볼까요? 개인만 샀네요. 그죠? 외국인권 빠져나갔네. 자, HLB 파워를 보겠습니다. HLB 파워를 보면, 역시나 가장 좀 이쁜 정도 자리에 있어요. 예, 추세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기간 조정. 자, 추세 상승. 그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돌아나오고 있죠. 이뻐요. 상황이 이뻐요. 이름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지? 자, 주봉에서 우선 딱 찍고 나가자. 그러니까 주식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꺼내놓고 우선 찍고 가고, 안 밀린다는 얘기죠. 이걸 안 밀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제 좋은 자리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 주식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안주성님 어서오세요. 추세 전환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뉴스는, 모든 뉴스나 정보는, 모든 뉴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보시게 되면, 모든 뉴스, 정보, 이건 우리가 제일 느려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주식의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놨나는 내가 알죠. 우리가 알죠. 전환과 턴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날라가면 뉴스 뜰 거예요. 이제 뭐 이름 바뀌고 뭐 어디로 새롭게 태어나다 뭐가 어디다 막 이렇게 나와요.